고래는 정영 위원입니다. 정영 위원님, 네. 어떤 고래 볼까요? 저는 좀 이변성을 좀 보도록 합니다. 네. 요즘엔 남북 관계가 좀 심상치 않은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점이 혹시 러시아,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가스관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화부터 이런 그 뉴스가 있긴 있었는데 네.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차트를 보니까.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양천을 보시면은 여기 주봉 상태 보면 이번 주부터 추세가 주봉이 전환이 돼 있습니다. 우위로 전환이 돼 있는데 거래가 늘고 방에 잡히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볼 곳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일봉을 딱 보시면은 일봉 이렇게 딱 보시면 저 고점 쭉 내려오죠. 일봉 자 1번 쭉 내려오는데 자 여기 주체 매수체 개인도 매수 외국인도 매수 기관도 매수 프로그램도 매수 보험도 매수 연기금도 매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일봉에서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무슨 얘기 하는가? 일봉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주식을 할 적에 자 동양철과 여기 동양철 보시면 일봉에서 잘 보세요. 다 지우고 자 위로 올라가죠. 매물대 이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는데 저 위에서 내려온 선이 있어요. 요 선. 잘 보세요. 요 선이 딱 있죠. 여기 좀 돌파 시도하죠. 주봉 상태 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월봉 상태를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월봉. 이게 중요한 게 월봉입니다. 저 위에 고점이 4,173원인데 계속 내려올 때 고점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타주고 쌍바닥 쳤습니다. 추세가 전환됐어요. 수급이 늘어나고 이 고점을 오늘 월봉이 끝났는데 이걸 주가가 얼마예요? 1,750을 돌파했어요. 아우 이거 봐라 돌파했다. 또 밑에 3박자가 맞네. 7박자가 맞네. 요거 봐라 올라가면 그냥 냈다 쏜 살같이 가겠네. 왜? 고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손절가만 딱 지키면 돼요. 걱정하고 전혀 손절가만 딱 지키고 자기 능력에 맞게 비중만 맞춰주고 혹시 이변성으로 중량의 상승을 본다 이렇게 한번 들 것 같습니다. 네, 동양철관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떠나자 동해 바다로. 정홍주 위원님의 고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주 위원님, 예. 이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고래가 있을까요? 일단 요거는 방향성이 완벽하게 잡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시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종목이 있습니다. 남아토건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한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전년 매출 있죠. 동기 대비 1분기가 2배가 증가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당기순이익은 3배 증가, 실적 급증의 가치주 개념. 그래서는 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조경, 전기공사 등을 수주하는 종합 건설업체로서 일단 다른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비롯해서 경기 부양에 따라서 대규모 SOC에 대한 투자가 정부 차원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토목건설에 대한 수혜 가능성 및 정치 테마 성격으로서 다른 유럽 후보에 의해서 좀 상대적으로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 정치적 연결성에 갖고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권에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보면은 일단 뭐 실적 좋고 그리고 이 분야 업황 자체가 이제 앞으로 뜰 수 있는 분야이고 정치 테마 여기서 만약에 누가 이길지 몰라요. 대선에서. 하지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흐름을 정치적 공부를 해보면 이쪽이 좀 더 유리해 좀 보여서 한 번쯤 바닥에서 한번 좀 공략한다면 월봉이 여기 미친 꾸메타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호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월봉 신호 나와 있네? 양봉 나오기 직전이네? 그런데 60이면 이제 투자할 마음이 생겼구나. 50, 60. 탄력이 붙겠네? 그런 자리에서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여기서 낙폭이 10했으니까 올라간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장기가 살아있고 이런 실적이 있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서 밴드 하단에 대한 기준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화토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떠나자 동해 바다로. 정주 위원님의 마지막 고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위원님, 예. 마지막 고래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좀 우량주를 갖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포스코라는 기업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철강 업종이 요즘에 실적이 말도 못하게 좋아요.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조업이 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포스코도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 거의 한 19,000원 가까이 나왔죠. 이 정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면 거의 뭐 8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1분기를 생각해보고 하반기를 생각해봤을 때 예상 주당 순이익이 한 6만 원 이상 나와요. 그럼 아직도 많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60만 원, 50만 원대에서 6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포스코 PBR 같은 경우로 봐도 50만 원대 한 초중반대까지 올라가야지 PBR 1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도 뭐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리튬 호수도 누적 매출 가치로만 뭐 35조 원 평가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은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 같은 경우 정제 공장을 이제 신설하다 보니까 앞으로 2차 전지 또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죠. 이 포스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 18만 원대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을 800억 정도 했어요. 그만큼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가 바닥권이었고요. 721선 돌파 지지받을 때가 역시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급소였고요. 지금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늦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는 5일선 매매가 양호해 보이고요. 중장기는 ML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면서 본격 상승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이평선 다 뚫고 밀집 국면에서 이제 추가 반등을 기대하면서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격적인 매매 전략을 펼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포스코의 방향성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